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세밀한 근거의 차이들을 계속 추론하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 대립들을 대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쟁점들을 정리해 봅시다. 쟁점들을 정리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쟁점을 한번 얘기해 보죠. 첫 번째 쟁점은 우리가 옆에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노인의 시장이 열릴 것인가,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비와 생산의 시장이 확대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확대 여부가 이제 첫 번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쟁점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시장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다시 말해 시장은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자생적인 질서인가 라는 전제하에서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 가능한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쟁점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 구조의 변화, 다시 말하면 그 노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자, 여기까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근거상에서 드러나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근거를 통한 쟁점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쟁점을 추가해야 되겠죠. 일단 근거상에서 쟁점을 찾으면 쟁점 사이의 대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죠? 시장의 자생적 질서인가? 라고 하는 이 여부. 그래서 시장은 자생적인 질서인가? 보완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문제. 이거 숨겨진 전제에서 하나 찾았었죠. 두 번째는 노인관이었습니다. 그죠? 노인관. 노인은 주체적인 존재인가? 존재인가? 아니면 수혜적인 복지의 대상이어야 하는가? 복지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노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쟁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소외된 노인. 근거에서 썼지요? 소외된 노인, 다시 말해서 그 최하층의 노인들에 대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쟁점들, 숨겨진 전제로부터 그리고 나와 있지 않은 근거로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논의를 쭉 대립을 시켜낼 수 있다면 비판의 지점도 대단히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좀 크게 이제 이 논점들을 우리가 그 추상적인 수준과 구체적인 수준으로 한번 나누어서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추상적인 수준과 구체적인 수준으로 한번 나누어 보죠. 추상적인 수준에서 보면 시장은 자생적 질서인가라고 하는 시장관의 여부, 그리고 노인관의 여부, 노인관의 차이, 시장관의 차이, 노인관의 차이는 이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는 추상적인 자기의 태도 혹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구체적인 차이들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시장의 노인시장 형성, 노인시장의 새로운 형성에 대한 전망, 그리고 사회 구조의 효율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의 차이들을 우리가 세부 쟁점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관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노인관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그 노인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노인은 주체인가, 그리고 아니면 복지 대상인가,
노인이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노인에 대한 의미 규정, 그 다음에 소외된 노인들은 이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보장 가능한가? 시장에 맡겼을 때 혹은 정부가 했을 때 이건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세부 쟁점들이 노인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들을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 쟁점들을 또한 수위를 이렇게 그 전제와 구체적인 사실에 따른 대립 수위들을 나누어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시장관에 따른 상호 대립,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노인관에 따른 상호 대립의 여부들을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혀줄 수 있겠죠. 그러면 비판을 하든 비교를 하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분석된 체계적인 글을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 독해 과정은 언제나 얘기하지만 제시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다 세분화시켜서 글쓰기의 글감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글쓰기의 글감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정교한 독해 또 얼마나 정교한 논리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가가 여러분들의 글의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들을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차분함과 정리 능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앞서 독해 포인트 강의에서 개념화의 원칙 이야기했죠. 계속해서 개념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화해놓고 이쪽은 이게 개념화가 안 돼 있네? 얘는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계속 제시문에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쟁점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논의는 구체화되고 이 구체화된 쟁점들을 쭉 나열해놓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수위까지를 점검해 본다면 훨씬 더 체계적인 글의 구성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해의 과정의 세밀함이 여러분들의 글의 수준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비교 비판 유형 논제 강의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강 유형별 독해 3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제시문으로 여전히 가는데요. 이번에는 설명하고 적용하는 유형입니다. 특정 이론이나 개념을 사례나 현실에 적용하는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